어, 조현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 뭐 인지치료 같은 것은 딱히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이 방식이 없어서 여기서 어떤 치료 방법이 저는 제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스로 환자 스스로 이것을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병원 자료, 구글 자료, 병원 자료를 기초해서 제 나름대로 의사를 피력하겠습니다. 조현병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조현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전편 동영상에서 마약과 조현병과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현병이라는 무엇일까요? 10대 후반에서 20대 나이에 시작한다는데 사실 나이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일정 혼란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란돼 가지고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좀 지장을 겪거나 혼란을 겪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이제 직시해서 봐야 돼요. 의자는 의자로, 베개는 베개로, 그다음에 컵은 컵으로 이렇게 모든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않고 객관적으로 보고 에 따라서 이게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의자를 만약에 자기가 토끼라고 먼저 맞더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의자한테 풀 주고 이상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물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서 대응 방법,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체계가 훈련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이제 상대방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멋대로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여러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자신이 대응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정확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분석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이에 대한 훈련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것도 인지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필요한 이렇게 잘못된 것에 빠져 있다면 마약, 도박, 기타 잘못된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게 낫다. 대체할 수 있는 것, 운동, 재밌는 어떤 취미, 놀이 그쪽으로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쓸데없는 공상을 갖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이나 찾아가지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논리적인 어떤 문장들을 자꾸 보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신도 모르게 논리적이 됩니다. 문제를 찾아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는 훈련. 자그마한 것이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여 성취감을 주는 것.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자꾸 몰입해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게 이제 신경을 안 쓰고 비정상적인 쪽으로 신경을 안 쓰고 안 써야 됩니다. 정상적인 쪽으로 그 사람의 정신을 생각을 유도를 그게 자꾸 고착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것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 쓸데없는 것에 시계소리를 째깍째깍 들린다서 신경 쓴다고 시계를 부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소음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경 안 쓰는 것 하나의 방법이다. 비정상적인 신경 안 쓰고 정상적인 것에 신경을 쓰게끔 생각과 행동, 사고 체계로 유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인지치료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조현병이라는 것은 10대 후반에서 20대 나이에 시작한다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고 훈련, 이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와 의사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글을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계획표, 하루에 어떤 계획표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 해결할 때 계획표를 쓰고 문제 해결에 대해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나중엔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집니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훈련. 저는 이제 기도를 배우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 기도의 사고 체계를 가지게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인 밝은 정신만 성격이 좀 밝고 재밌게 해달라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 밝고 재밌다라고 이렇게 재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하진 않아요. 사람은 이제 누구도 육체의 질병에 걸릴 수 있듯이 정신의 질병에 대해 스스로 대응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웃음 치료법도 되지만 스스로 안경 필터를 부정적인 안경 필터 슬픔과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울하다 이런 슬픔을 안경 필터를 재밌다라고 모든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도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모습 내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보든 말든 세상을 뭐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마음의 티끌 정도 재밌다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사물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적극적이고 밝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물을 내가 어떻게 시각으로 보느냐 모든 것을 짜증스럽게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 긍정적으로 보는 것 그것이 나쁜 걸까요?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방향을 마음의 방향 운전대를 그쪽으로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의 그것이 치료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 마음에 고착되어 있는 것을 그걸 시계소리 째깍째깍 소음 해서 다 문제를 없애버리려고 하기보다는 잠시거리 없어 신경을 쓰지 말고 다른 쪽에 정상적인 쪽에 마음을 기울여 정상적인 취미 돈 되는 쪽으로 하면 좋죠. 아니면 자기가 어린이 학습에 대해서 자기 학습한 것이 나중에 돈이 되거나 직업적인 것에도 더 기여를 한다면 그쪽이 더 낫다고 쓸데없는 거 배우는 것보다 성취감을 주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을 자신에게 이렇게 이것을 인터넷을 보고 읽어보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겠지만 글을 쓰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 지식이 있어야지 뭐를 하거든요. 지식이 있으면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라도 공부가 되면 스스로 이제 학습법이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인지치료라는 것은 그렇죠. 딱 정해진 방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 대해서 믿지 않고요. 그냥 가설인데 무슨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기초에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현실과 단절, 환각, 대개의 경우 환청도 생긴다는데 그릇된 확고한 심령, 이렇게 망상,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 감정 표현의 감소, 동기부여의 저하, 정신기능의 저하 및 업무, 사회적 관계, 자기 관리 등 일상적인 기능의 문제 이렇게 그 원인이나 기준이 어느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합니다. 기이한 행동, 사고 방식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논리적이지 않은 말, 그렇죠. 논리적이지 않은 말 또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속으로는 이제 끄집어내지 않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다 해서 뭐 사회적으로 직업도 갖고 있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는 그 사회적인 범죄를 사이코패스 증세를 간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저는 어떤 사람에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도 다 정신병으로 본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렇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있거나 지식을 습득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다면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말에 있어서 특히 논리적인 생각과 논리적인 행동, 논리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일단 뒷받침이 돼야 거기서 정신병의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 중에 겁니다. 감성 지나치게 왔다 갔다 감성 부분 뭐 저도 다혈질이라서 성질 날 땐 아주 교묘하게 괴롭힌 사람은 부끄러울 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좀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널뛰기 뜨듯이 그 사람의 감정이 그렇다면 좀 이상하고 저는 항상 마음의 운전대를 밝은 쪽으로 운전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마음을 운영하는 하나의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냥 재밌다라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화날 때는 좀 화냅니다. 지려서 좀 화내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문제 해결 능력은 제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뭐 집안의 수리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도 뛰어난 것 같고요. 인성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지능 부분과 감성 부분 또는 이렇게 인성 부분, 사이코패스 증세를 가지고 유영철, 강원순, 오은춘, 지존파 같이 이런 성격을 가진다면 그 사람을 과연 사회적 토론에 있어서 공개방송의 토론에서 그 사람을 사람을 먹거나 인육을 먹거나 뭐 가족 뭐 이렇게 피를 마시거나 자기 가족도 먹을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럼 살심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병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 공개 그 방송에서 공개 토론한다면 정신병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범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저는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완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뭐 거의 법적인 것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마약 같은 것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요. 그냥 운동을 그냥 대신해서 스트레스도 없고요. 그냥 밝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요리하는데 취미를 좀 기울이거나 공상하기보다는 의학 공부를 하거나 무술 공부를 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쓸데없는 망상과 공상을 할 바에야 그쪽으로 그냥 공부를 하고 취미를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건전한 취미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하고요, 미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망상 같은 거 젖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조현병의 원인이나 기전은 어느 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기이한 행동, 와이된 언어가 조리 있게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무작위적인 언변, 들쭉날쭉 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툭툭툭 뱉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쩌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논리적인 표현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약간 그 의미 없는 단어를 툭툭툭툭 뱉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상적이지 않은 의사 표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작위적인 언변에서부터 감정의 상실, 약간 무감각한다든지 흥미를 잃다든지 혼자서 볼들이게 그때 이제 조금만 취미를 성취감을 일으킬 수 있는 취미 쪽으로 운동 쪽으로 좀 저는 무술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운동 쪽으로 그냥 아예 그냥 해버립니다. 왜냐면 많이 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네요. 저는 뭐 재밌습니다. 운동도 재밌고 음악도 재밌고 그냥 음악 부릅니다. 노래 혼자서 부릅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어요. 미술도 하고요. 미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기술 발표한 것은 나중에 현금화를 좀 시켜서 상업적으로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말을 거의 또는 아예 하지 않음, 집중 및 기억 능력의 상실 이런 것들 어떤 것에 대해 집중하지를 못하고 좀 불안 증세를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서 공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쉬운 것부터 자기가 궁금한 것들 하다 보면 자신부터 모르게 똑똑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해서 억지로 할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치료에는 보통 정신병 약과 훈련 프로그램과 사회지원활동, 심리치료 및 가족교육이 포함됩니다. 정신병 약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신경전달 물질을 좀 분비를 도와준다든지 저는 이제 인공적인 약보다는 식품을 통해서 보강하라고 비타민 C와 비타민 B1, 비계통이 마그네슘이 정신병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강을 하고 필요한 운동도 하고 필요한 취미를 가지라고 밝은 쪽으로 그쪽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비정상적인 쪽에 정상적인 것에 돈 되는 뭐 취미 정도 취미는 운동 쪽으로 해서 서서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해 유머도 일부러 티끌만한 유머라도 해보라고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관광 필터를 좀 꺼주는 건 나쁘지 않다 저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물을 그냥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웃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부러 제가 이제 마음의 운전대로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뭐 웃음 치료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렇게 웃으면은 이런 내가 적극적인 행동이 나를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이해가 그렇죠. 그 마음의 운전대로 그죠 틀었기 때문에 웃음 치료를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현병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건강 문제에서 평생 고통을 겪는데 이거 치료됐다라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이제 육체적인 질병도 스스로 치료하고 정신병 같은 것도 걸리지 않게 항상 기도하고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인 밝은 정신만 이렇게 해달라고.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은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이게 참 힘들 부분이에요. 예. 생각이 부딪힌다는 것도 그렇고 아마 이런 것을 없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참 복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인관계 갈등이라는 것과 관련돼 있는지도 모르죠. 조현병은 전 세계 인구의 1%에 영향을 미친다. 보면 조현병은 알츠하이머하고 다발경화증보다 더 흔한 질병이다. 선진국일수록 이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고. 저는 조현병에 대해서 솔직히 바이러스성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안 나오거나 과도하게 나오거나 들쭉날쭉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당뇨병이 또 인슐린이 잘 생산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도 바이러스 작용이고 합성성 항진증, 저하증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면 바이러스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조현병과 또는 혈류 장애, 산소 부족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약간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사고 방식을 문제를 대응한 능력,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좀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과학적인 논리적인 사고에 따라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의 기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기술일 수도 있다. 이걸 꼭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밝은 쪽으로 운전대를 향하도록 항상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로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거 하고 적극적으로 좀 비정상적인 쾌락, 비정상적인 마약, 도박, 뭐 섹스 중독, 뭐 학종, 술 중독, 이상한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향락 중독 이런 것들보다 건전한 쪽으로 마음 유도를 해서 이 사람을 정상적인 쪽으로 하다 보면 정상적인 속에서도 도파민은 나오니까요. 기분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 세로토닌, 정상적인 운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취미를 가지면서 행복감을 느낄 잔잔한 행복이 있습니다. 무술도 하고 의학도 하고 뭐 과학도 하고 또 집안에 수리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빗물 공사를 했는데 목수를 불러다가 이제 빗물 공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수십 년 동안 건물에 해결되지 못했던 비가 한 7군데에서 샜었어요. 2층 보일러실에서 했는데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험한 데 내려가거나 이렇게 위험한 지역 공사를 제가 나머지로 목수 불러서 일단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하실에 그 문제가 있었던 부분, 지하실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수도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제가 그 공사를 다 했죠. 그래서 우리 집의 고질적인 문제는 지금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집은 그 건물에 비새는 건 내가 다 해결한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문제도 다 해결하고. 이런 작은 성취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와도 해결을 못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걸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이런 잔잔한 재미, 잔잔한 성취감들이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 조현병에는 망상, 환각, 와해된 사고와 언어, 당최 말을 쫄리 있게 못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심각한 사람들은 부적절한 행동과 같은 정신병으로서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막 누가 이렇게 교묘하게 괴롭히면 화 나는 사람 있죠. 이렇게 화를 내자니 이게 좀 그렇고 화를 안 내자니 그렇고 애매하게 사람한테 말로서 괴롭히는 사람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참 그런 거 빼놓고는 일상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렇게 어떤 내부안에 이렇게 어떤 불만이 있든지 그런 것들 돌출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정상적인 정신 기능, 인지 기능, 어떤 사고 방식, 논리적인 말과 행동 또는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 어려움, 그리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운동 같은 거, 자그마한 운동, 또 취미를 가져서 그걸 성취감을 좀 줘라라는 거죠. 대인관계를 가져서 대인관계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섣불리 대인관계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이것을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서 성취감을 주고, 할 줄 아는 일을 많아주고요. 청소도 좋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업교육이라면 직업교육도 좋고, 너무 이렇게 집중력이 없으므로 집중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가볍고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줘서 할 줄 아는 걸 늘려주는, 그럼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겠죠.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재밌는 대인관계를 일부러 유도를 해서 뭐 병원에 있을 때 어디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밝게 재밌게 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좀 그 돈을 해서 보수비를 좀 주더라도 이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현병 환자 등의 정신 기능이 저하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집중력이 잘 안 되고 추상적으로, 그래서 현실에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면 추상적인 생각들이 과학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인터넷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인지치료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진 방법이 없어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방법상의 문제니까 방법이 꼭 그 방법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는 모든 사물을 이제 그렇게 제가 대응하는 방법, 저도 이제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저 자신부터 쓸데없는데 기울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취미를 갖지 않고 정상적인 취미를 갖고 정상적인 어떤 성취감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하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런 것을 많이 문제를 부딪혀보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해결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언어로서 이렇게 조언해 준다든지.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다음에 공부를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이나 검색하고 찾아봐서 논리적인 사고를 자신도 모르게 생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보면은 의자인데 토끼로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시면 또는 주변 사람들이 속이고 그 사람을 아닌데도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확히 보고 있는데 뭐랄까 옛날에 그 임금님인가 곳에서 환관들이 임금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슴을 말이라고 이렇게 막 우기니까 주변 사람이 우기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주색 잡기에나 그렇게 집중하고 나머지 장사를 걔네들한테 다 맡겼다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기는 경우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공모해서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동원해 사기칠 때, 그때도 참 똑똑한 정신, 평소에 학습을 해가지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거를 똑똑한 사람이면 잘 속아 넘어가지 않아. 똑똑한 사람도 속아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글 같은 거 찾아서 스스로 공부를 함으로써 기도도 하고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과 행동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이게 해달라고, 밝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도 그렇게 학습을 합니다. 구글 통해서 찾아보고 몰랐던 부분이 많잖아요. 너무 몰라요. 너무 많은 부분에 모르는 분야가 있어서 살아가면서 평생 공부를 해도 극히 일부분만 공부할 뿐이겠죠. 모든 걸 다 아는 신과 같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조현병 환자는 어떤 피해망상을 가질 수도 있다. 근데 실제 사실일 수도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 약점이 있어도
그렇죠. 그런 사실이어도 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람 뒤집어 씌워갖고 이렇게 딱 가족 간에도 정신병을 인해서 좀 재산 관계 문제로 들어간 사람이 70%니까 이렇게 몰아넣는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해가지고 범죄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 사람 그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부자라든지 재산 가진 사람을 납치하거나 살인하거나 사기치거나 여러 사람 그런 것들 보면 꼭 그렇죠. 그 부분이 그 사람만 혼자만의 망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망상 부분에 대해서는 억측을 하는 건데 모든 사물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시면 된다. 그것은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시는 경우 그럴 때 사물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것 작은 것부터 이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어떤 지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일 수도 있고 스스로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이 부분이 조현병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사고할지를 모르니까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행동하는 훈련을 그렇죠 학습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고기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려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시켜줘야죠. 그럼 이게 똑똑해지는 그 사람도 똑똑해져서 똑똑해지면 뭔가 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망상 부분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또 이런 사고체계 저는 기도의 사고체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환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신체가 약하면 황상하거나 환각 같은 거에 환청가에 시달리거나 또는 그렇죠. 망상을 쓸데없는 그 시간에 놀면 뭐하냐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취미나 장래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미를 골라서 그걸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망상을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망상과 비정상적인 생각에 매몰될수록 그쪽 분야에 시간을 할애할수록 정신병은 심해집니다. 그쪽 부분을 생각하지 말게끔 신경 안 쓰는 것. 시계쇠를 째깍째깍 걸린다 해서 시계를 부숴버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없애게 이런 태도는 적합하지 않은 태도다. 차라리 신경을 쓰지 마라. 신경 쓰지 않는 훈련을 하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 방식으로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해서 의식을 1단계에서 5단계 그다음에 무의식 1단계, 5단계 정해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해서 잠시 피곤하면 무의식으로 좀 잠깐 정신을 쉬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의식과 무의식을 항상 긴장 상태에 있지 않고 무의식으로 들어 명상 아주 초보 명상 티끌 단계를 들어가는 거죠. 명상을 이렇게 5단계 정도 명상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저도 이렇게 좀 피곤하면 잠시 속으로 1초, 2초 정도 잠시 무의식으로 피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고 어떤 일을 운동할 때도 계속 하루 종일 운동하면 힘들죠. 고된 노동일도 힘들어요. 그때 이렇게 휴식을 하는 것처럼 마음도 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식으로 살짝 피해서 있다가 의식으로 다시 나오고 또 그 일에 집중하고 또 쉬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죠.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인지치료에 대해서는 방법이 따로 정해진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성 증상, 감정 표현이 감소된다. 이게 이 사람 뭐 이렇게 정상적이나 뭐 어떤 감정 표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언어 빈약, 사용하는 언어 양이 되게 담답식으로 탁탁 짧게 얘기하거나 알 수 없는 단어를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무쾌감증,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않고 쓸데없는 행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사고, 분열은 이제 사고 장애인데 와해된 사고, 말이 두서가 없거나 논리적인 말에 있어서 약간 한 가지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전환할 때 뚜렷해요. 약간 말에 있어서 논리적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자 의사 표현을 하거나 듣거나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그 부분을 학습을 시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정신병 약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자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고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다. 모르는데 강요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더 낫다. 구글 통해서 인터넷 찾아보고 재밌는 놀이를 통해서 성취감을 주거나 운동을 통해서 성취감, 무엇을 만들게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이런 걸 통해서 성취감을 주면 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이 많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밝은 사람하고 인적으로 보수를 좀 줘서라도 밝은 사람하고 좀 자주 이렇게 밝게 지내면 도움이 서서히 마음이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사람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행동, 어떤 형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조현병 있는 사람이 5-6%가 자살, 20%는 자살을 시도한다. 근데 사람이 환경적으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있을 때 저는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밝게 쾌활하게 명랑해 해달라고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 그래 정신과 생각과 행동만이 남도록 과학적인 합리적인 그런 기도의 사고체계를 가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잘못된 부정적인 것과 대인관계 상처가 많고 가족 가운데서도 다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속관계로 돈 문제로 가족과 다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격과는 의견이 안 맞거나 참 돈이 뭔지 참 답답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자살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약물로 인해서 스스로 조절하는 훈련이 안 됐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약물도 마약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을 확 줄여버린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정신병이 발현할 수 있다. 약물도 마약과 같은 우리 어떤 도파민 분비를 감소를 확 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약물 사용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병과 약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부작용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저는 그거 먹지 말라고 식품을 공급하고 인지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의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약 같은 거, 이렇게 술 같은 거, 유흥 같은 거 빠지지 말라고 거기가 이제 비정상 세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밝은 사람하고 지내거나 스스로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유머를 적극적으로 구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누구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입장이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저도 성격이 밝은 편입니다. 네, 밝은 편인데 정신병은 뚜렷한 것은 말의 논리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논리적인 사고가 논리적인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 그 두 가지 이상의 특징적으로 이 조현병이 나타나는 망상, 환각, 와해된 행동. 그러니까 그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게끔 유도를 해야 돼. 일단 학습이 자그마한 것으로부터 성취감 그쪽에 관심 기울이지 말게 하고 이쪽에 정상적인 쪽으로 관심 기울여서 성취감 할 줄 아는 것을 많이 늘려줘야 된다. 자신감 요리도 될 수 있고 요리도 될 수 있죠. 요리도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운동 그다음에 취미 돈 되는 취미 경제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는 취미 쪽으로 하는 게 낫다. 그것이 나중에 직업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언어 자체가 논리적인 말이 안 되게 단답식도 안 되고 하여튼 툭툭 튀어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와해된 행동 기이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스스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 행동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기도의 방법을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논리적인 과학적인 것은 공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라.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많으면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언어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서 처음에 쉬운 것부터 이렇게 자신감,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줘서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주는데 거기에 주의를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